안녕하세요. 새송빈의 역사 스토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역사 이야기는 바로 조선 성종의 아내 피비윤 씨가 저지른 만행들과 그녀에게 숨겨진 슬픈 사연들을 담았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윤 씨는 조선 제9대 왕 성종의 계비이자 제10대 왕 영산군의 친모이며 아들 연산군이 즉위 후 그녀에게 올린 시호는 제헌왕후이나 중종 반정 이후 삭탈되었습니다. 이제 윤 씨의 생애를 살펴봅시다. 그녀는 1455년 조선 한성부 윤기견 사저에서 아버지 함원부원군 윤기건과 어머니 장은 부부인 고령 신씨의 사남 1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성종의 왕비였던 공해왕후가 몸이 약해 아이가 없어 신하들이 후궁을 드릴 것을 청해 윤씨 나이 19살에 후궁으로 간택되어 종이품 수귀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1년 후 공해왕후가 세상을 떠나고 1476년 성종은 새 중전을 간택하지 않고 윤 씨를 중전으로 책봉합니다. 당시 성종은 총 4명의 후궁들 중 자신이 가장 총애하고 또 유일하게 임신 중이었던 윤 씨가 왕비로 책봉된 것이죠. 윤 씨가 임신하고 있던 아이가 바로 훗날의 연산군입니다. 연산군은 성종의 적자로 원자 칭호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후궁에서 중전이 되고 남편의 첫 아들을 낳은 윤 씨는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성종과 윤 씨 사이에 불화가 발생합니다. 1477년에는 성종이 윤 씨의 방에 갔다가 주술을 쓴 방향서와 비상이 묻은 곶감 등 저주할 때 쓰는 주술용품이 있는 걸 보고 나서 둘의 불화가 발생합니다. 이때가 윤 씨가 폐위될 뻔했는데 윤 씨가 원자의 생모이니 그녀가 저주를 함께한 두 나인 삼원과 사비에게만 죄를 물어 나인 삼호를 교수형에 처하게 합니다. 나인 사비는 장형 100대를 때리고 변방의 관비로 보내는 처벌을 내리고 사건을 끝냈으니 윤 씨는 폐위가 될 위기를 다행히도 잘 넘겼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도 성종과 윤 씨의 불화는 갈수록 심해지게 되었고 결국 성종은 윤 씨를 폐위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이에 신하들은 나라의 국모이자 원자의 생모를 함부로 폐위하냐고 따졌음에도 불구하고 1479년 윤 씨를 중전에서 폐위시킵니다. 이 폐위에는 대왕 대비 정희왕후와 왕 대비 인수 대비까지 찬성한 상황으로 절대 반대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녀하면 가장 유명한 야사로는 성종의 얼굴에 손톱으로 상처를 냈다라는 야사가 있지만 조선왕조실록엔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리고 야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이 윤 씨의 폐위를 반대했다는 것에서 이 야사는 진실일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윤 씨가 폐위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치 성종은 윤 씨에 대한 마음이 떠났음을 증명하는 듯 수기로 있던 윤호의 딸 수기윤 씨를 새 왕비로 맞이해 그가 바로 성종의 두 번째 계비 정현왕후 윤 씨이고 이의 아들 진성대군이 훗날 중종 반정을 일으켜 임금이 된 조선 제11대 왕 중종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성종과 정희왕후 인수대비가 윤 씨를 폐위시킨 이유를 살펴봅시다. 성종실록 105권 성종 10년 6월 5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지난 정윤은에 윤 씨가 몰래 독약을 품고 사람을 해치고자 하여 검시와 비상을 주머니에 같이 넣어두었으니 이것이 나에게 먹이고자 한 것인지도 알 수 없지 않는가. 혹 무자하게 하는 일이나 혹
반신불수가 되게 하는 일, 그리고 무릇 사람을 해하는 방법을 작은 책에 써서 상자 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일이 발각된 후 대비께서 이를 취하여 지금까지도 있다. 엄씨 집과 정씨 집이 서로 통하여 윤씨를 해치려고 모의한 내용의 업문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고의로 권씨의 집에 투입시켰는데, 이는 대개 일이 발각되면 엄씨와 정씨에게 해가 미치게 하고자 한 것이다. 항상 나를 볼 때 일찍이 낯빛을 온화하게 하지 않았으며 혹은 나의 발자취를 찾아서 없애버리겠다고 말하였다. 비록 초보의 아내라 하더라도 감히 그 지아비에게 저항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왕비가 임금에게 있어서이겠는가. 위서를 만들어서 본가에 통하여 이르기를, 주상이 나의 뺨을 때리니 장차 두 아들을 데리고 집에 나가서 내 여생을 편안하게 살겠다고 하였는데, 내가 우연히 그 글을 얻어보고 일러 말하기를, 허물을 고치기를 기다려 서로 보도록 하겠다 라고 하였더니 윤씨가 허물을 뉘우치고 말하기를, 나를 거제나 유동이나 강계에 처하게 하더라도 달게 받겠으며 남방기에서 발언한 대로 사람의 허물을 무량수불 앞에서 연비하여 이를 맹세하겠습니다 라고 하므로 내가 이를 믿었더니 이제 도리어 이와 같으므로 전일을 말은 거짓 속이는 말이었다. 상참으로 조회를 받는 날에는 비가 나보다 먼저 일찍 일어나야 마땅할 것인데도 조회를 받고 안으로 돌아온 뒤에 일어나니 그것이 부도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항상 궁중에 있을 때에 대신들의 가사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야 하였으나 내가 어찌 믿고 듣겠는가. 내가 살아있을 때에야 어찌 변을 만들겠는가마는 내가 죽으면 반드시 나는 만들어낼 것이니 경들 중에 반드시 오래 살아서 목격할 자가 있을 것이다. 다음은 조선완조실록의 인수대비가 밝힌 폐위 이유입니다. 성중실록 105권 성중 10년 6월 5일 경인 4번째 기사. 주상이 혹 때로 편치 않을 때가 있어도 마음에 개의치 않고 꽃핀 뜰에서 놀고 새를 잡아 희롱하다가도 만약 제 몸이 편치 않으면 갑자기 기도하여 이르기를, 내가 죽지 않기를 바라니 보여주기를 원하는 일이 있다고 하였다. 평소의 말이 늘 이와 같으니 우리들은 항상 두려워하였습니다. 만약 주상이 편치 않을 때를 만나면 독을 어선에 넣을까 두려워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비하면서 중궁이 지나는 곳에는 어선을 두지 않도록 금하였다. 우리들이 비록 이름을 국모라고 하나 본래는 평인인 것이요, 한나라에서 높임을 받는 분은 주상이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그런데도 매양 경멸하여 주상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음식을 들 데가 없게 하였고, 제 스스로 그 전에 대제가 있다고 여기는데도 오히려 요동시킬 수 없으니 지금 와서 난들 어떻게 하겠는가. 비록 자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보존하고자 할 것인데 하물며 원자가 있었음에랴 그 악이 날로 커져서 꺼리는 바가 없었으나 주상은 도량이 너그럽고 인자함으로 매양 비호하면서 허물을 고치게 하려고 한 것이 한 가지 일만이 아니었다. 우리들이 비록 부떡하더라도 옛 현비의 일을 인용하여 가르치기를 곡진하게 하였어도 일찍이 드리려고 생각하지 않았도다. 지금에 와서 이와 같이 결단한 것은 다시 허물을 고칠 가망이 없었기 때문이다. 평소에 시비에게 죄가가 있었으면 반드시 이르기를, 지금은 비록 너에게 죄줄 수가 없더라도 장차는 너를 종멸시킬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이와 같은 마음으로서 원자를 가르친다고 하면 옳겠는가? 지난해에는 중궁이 주상을 용렬한 무리라고까지 하였고 또 그 자취도 아울러 깎고자 하므로 주상이 부득이 정승들에게 알렸던 것이다. 이제 원자에게는 가련한 일이나 주상의 근심과 괴로움은 곧 제거될 것이고 우리들의 마음도 놓여질 것이다.
무릇 불의한 일을 행했을 때에 우리들이 보고 물으면 대답하기를 주상이 가르친 것입니다 하고 주상이 이를 보고 꾸짖으면 대비가 가르친 것입니다 라고 하여 그 거짓된 짓을 행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 지난 정유년 3월 20일에 엄숙이가 정수경과 더불어 중국 및 원자를 모해한다는 글 2통과 비상 약간과 압승책 한 권을 작은 상자에 담아 가지고 백저포 보자기로 싸서 권 감찰의 집 사람이라 일컫고 권숙이의 집에 던졌는데 권숙이의 집 사람이 그 상자를 가지고 대궐에 나와서 숙이에게 바쳤다. 봉보부인이 일찍 어침에 나갔더니 중국이 산다울루목을 가지고 말뚝을 박는 소리가 있었는데 사람의 발소리를 듣고 그친 일이 있었으며 임금의 침방 옆에 쥐구멍이 있어 쥐가 항상 드나들었는데 중궁이 책을 가위질하고 남은 종이로 그 쥐구멍을 막았었으며 작은 상자를 끄집어내는데 미쳐서는 상자 가운데 서책이 모두 다 숙배한 단자종이었다. 어느 날 봉보부인이 또 중궁의 침실에 나아갔다가 쥐구멍에서 먼저 종이를 끄집어내 취하고 보고는 마음에 의심스러워서 대비전에 바쳤는데 그것도 숙배단자의 종이었고 그 전에 드러난 압승서와 빛깔이 같았으며 그 가위질하여 들쭉날쭉한 것도 같았다. 이에 삼전은 전일에 말뚝 박는 소리를 내었던 것이 반드시 책을 만들 때였을 것이라고 의심하였다. 중궁은 한 가지 감추는 것이 있어서 항상 친히 자신만 열고 닫았으며 다른 사람이 엿보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또 작은 상자가 있는데 그것을 감추듯이 숨김으로 주상이 잘못 이를 의심하여 중궁이 세수하는 틈을 타서 취하여 보니 가운데 한 개의 작은 주머니가 있고 주머니 안에는 비상가루가 있었으며 상자 안에 비상을 바른 건시 2개가 있었으므로 그리고 나서 중궁의 소위인 것을 알았던 것이다. 다음은 조선 왕조실록에 윤씨가 사사된 후 정희왕후가 말한 윤씨의 일화입니다. 성종실록 144권 성종 13년 8월 16일 임자 2번째 기사. 비단 독약을 가지고 첩을 죽이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린 임금을 내세워 뜻을 이루어서 권력을 마음대로 하고자 기하였으니 항상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오래 살면 장차 할 일이 있다고 하고 또한 스스로 상복을 입는다고도 하였으며 장막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소장이라 하고 주상에게 말하기를 그 눈을 빼고 발자취까지도 없애버리며 그 팔을 끊어버리고 싶다 하였으니 이와 같은 말들을 어찌 이루다 말하겠습니까? 비상가루를 옷 속에 차고 다니며 주상께서 편치 못할 때에는 더욱 이를 기뻐하였고 어선이 있는 곳을 아무 때나 출입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일을 맡고 있는데 주상이 어찌 다 알겠습니까? 우리들은 주상이 계신 곳이 좁기 때문에 수강궁으로 옮겨갔는데 그때 우리들이 비록 있어도 어떻게 구하겠는가? 그런데 그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매우 상심하며 눈물을 흘리고 떠났습니다. 종묘사직에 복이 있어서 주상이 그의 독해를 당하지 않으였으니 다행입니다. 479년 8월 16일 그녀는 중준에서 폐위된 이후로 3년 뒤 1482년 성종이 이세자를 보내 윤씨에게 사약을 보내 윤씨는 27세의 나이에 사망합니다. 이때 윤씨가 죽을 때 윤씨가 피를 토했는데 그 피가 묻은 적삼을 친정어머니 신씨에게 주며 훗날 자신의 아들 연산군에게 주라 하며 연산군은 친어머니의 존재를 모른 채 장성해 즉위한 연산군이 이를 계기로 폭군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지만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윤씨는 연산군 때 제헌왕후로 다시 추중되고
능도 보수되어 회릉이라고 불렸으나 중종 반전 이후로 호칭을 다시 되돌렸습니다. 성종의 총애를 받고 후궁에서 중전까지 되고 질투심에 저지른 그녀의 만행들로 결국 사랑을 잃어 폐위된 그녀는 결국 남편에게 사약을 받고 27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나친 욕심은 결국 참담한 결과를 불러일으키네요. 오늘의 역사 스토리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